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가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의 지난번 영화였던 테넷에서 벌어졌던 사태가 한 번 더 강하게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갈리는가? 내가 보러 간다면 나에게는 맞는 영화일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오펜하이머 스포일러 없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냥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게요. 총평을 간단하게 나눈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런 게 궁금하시지 않을까 하는 포인트들, 여기에 대답을 드리면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도 간단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펜하이머의 총평. 난 진짜 좋은데? 너무 좋은데 함부로 추천은 못하겠다, 이런 느낌. 진짜로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좋았어요. 아주 잘 봤어요. 그런 경우 제가 또 굉장히 신나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는 못하겠어. 나는 좋아, 너도 좋아리란 보장이 크게 없어. 그래서 진짜로 추천을 막 하기는 어려운 느낌. 조금 더 풀어서 말을 해보자면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어떤 마음으로 보러 가는가, 왜 보러 가는가, 보러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 자신을 준비시켰는가, 뭘 알고 있는가, 이 영화에 대해서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이 감상의 만족도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식으로 리뷰를 해볼 거고요. 여기에서 짚어지는 포인트들을 보다 보면은 이 영화 지금 바로 가서 봐도 되겠다, 아니면 좀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가 개봉했다, 이거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재밌어요? 재밌어요. 당신에게 맞는 이야기, 당신에게 맞는 영화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예고편을 봤든 포스터를 봤든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든 지나가다가 어떤 영상을 봤든 오펜하이머라는 인물과 그의 행적에게 그 사람의 생각과 심리에 관심이 생겼다. 최소한 누군가 그에 대한 얘기를 들려준다면 들을 마음이 있다. 혹은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메멘토, 배트맨, 인터스텔라, 테넷 이런 대단한 영화들을 만들어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인데,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오락적인 이미지, 그 이미지가 아주 높진 않을 것이다. 오락성의 농도는 짙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영화에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간다. 그러면 재밌게 보실 것 같고요. 아니신 경우라면 지금 흔히들 말하고 있는 평들처럼 대중 상업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온 느낌이다, 비주얼로 구현화된 자서전, 평론, 회고록 이런 걸 보는 느낌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꽤 많이. 그래서 이 영화에 뭐를 기대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아주 쉬운 대중 오락 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 간다면 재밌다. 요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재미라는 키워드에서 조금 더 가면은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영화는 잘 만들었대요? 잘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일단 배우 라인업이 화려하잖아요. 아마 주인공을 맡은 킬리언 머피 정도가 국내에서의 인지도, 스타로서의 인지도가 낮은 편일 거고요. 주변에 나오는 주조연들, 엄청난 배우들이 막 나오고요. 쏟아져 나오고요. 거기에 깜짝 등장하는 카메오들, 거기에 이런 큰 규모의 영화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너무 반가운 얼굴도 갑자기 막 나오고요. 연기 잘한다는 배우들의 어벤져스 어셈블 같은 느낌이고요. 거기에 이 영화가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루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죠. 요걸 피하기 위해서 장르적으로 굉장히 여러 에너지가 섞여 들어갑니다. 기본 이 사람의 얘기니까 휴먼 드라마 같은 스타일 당연히 있고요. 여기에 정치물, 여기에 격가지로 정치 스릴러물, 요것과 또 다른 느낌으로 법정물, 거기에 과학 다큐 혹은 역사 다큐, 요런 느낌들을 잘 집어넣어서 이 영화가 길게 한 사람의 얘기를 들려줄 거다라는 걸 모르고 간 사람은 루즈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알고 간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못했던 재미를 줄 겁니다. 정말 이렇게 코드만 딱 맞아지면 미친 듯이 몰입해서 그냥 보다 나오시게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제가 방금 그런 키워드를 던졌어요. 모르셨다면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겠죠. 영화가 긴가 봐요? 길어요. 진짜 길어요. 공식 러닝타임 180분, 3시간. 제가 이 영화를 밤 12시 30분 거를 보러 갔어요. 그럼 광고하고 하니까 12시 40분 정도 시작했겠죠? 영화가 다 끝나고 나와서 화장실 갔다가 친구가 차 태워준다 그래갖고 주차장 가서 그 친구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였어요. 깁니다.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절대적 시간으로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아까 말했던 사전 준비 중에 신체적, 심리적 사전 준비도 분명히 필요해요. 내가 피곤한 하루를 겪었다, 이렇게 피곤한 날 재미난 영화 하나 보면 잠 깨지, 아닐 수 있어요. 보다 잠들 수 있어요. 재밌게 만들어졌지만 길기 때문에 내 몸이 못 견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하루를 보냈다면 조금 쉬다가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예매하시고요. 가능하다면 컨디션이 좋게 보러 갈 수 있는 영화 예매 날을 고르세요. 애초에. 그리고 영화관에 갔다
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왔는가 내가 꼭 체크하시고요. 영화 시작하고 초반부에 콜라 너무 달리지 말기 뭐 이런 건 뭐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차 타고 가시면은 주차비 계산할 때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CGV 가서 봤는데 거기가 영화표를 제시할 경우 3시간 무료를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이 나왔어요. 그 영화 본 사람들은 다 추가 요금 계산하고 왔어요. 그래서 주차비가 팝콘 세트 하나 시켜 먹은 거 정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얼마나 머물려냐에 따라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거 아이맥스로 찍었다는데 그럼 아이맥스로 가서 봐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해요. 아이맥스로 찍은 거 맞고요. 상당히 많은 샷들이 아이맥스 비율로 나와요. 당연히 아이맥스로 보면은 좋지만 더 느낄 수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아이맥스가 아니어도 극소수 몇몇 씬 말고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 수 있겠다라는 쪽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매 성공하셨다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가시지만 아이맥스에 놓쳐서 못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관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다면 아이맥스 나중에 널널할 때 한 번 더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히려 아이맥스에 매달리기보다는 사운드 좋은 관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영화는 사운드를 기가 막히게 잘 썼습니다. 진짜 사운드가 훨씬 더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영화를 볼 때 완급 조절부터 시작해서 어떤 때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 거기서 오는 몰입감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저는 참고로 용산 아이맥스 가서 봤어요. 거기 아이맥스 비율도 되게 좋고 사운드도 되게 좋은 데라서 저는 그랬다고요. 자 다음.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있죠. 이거 관심은 계속 있는데 그러면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걸 그냥 가서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이과적 감성으로 이과적 주제들에 관해서 평소에 지식을 꽤나 쌓아왔다면 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시대까지 이어지는 요 근현대사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핵폭탄이라는 무기의 발명과 그 무기와 관련된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의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주제라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활약했던 과학계를 주름잡던 전 세계 유명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나 대충은 안다. 이러면 그냥 가서 보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 들으면서 저걸 누가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고 가셔야 영화가 재밌게 보입니다. 아니면 3시간 고문받다 나오실 거예요. 아니면 한 1시간 좀 넘어서 잠드실 거예요. 영화가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설명은 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설명의 친절도가 그렇게 초급자를 위한 설명이 아닌 느낌이에요. 기본 이 베이스가 이 정도 설명하면 알잖아. 야 2023년에 세계 시민으로 살면은 근현대사 인물들에 대한 이 정도 베이스는 있어야지. 이 역사 흐름은 알잖아. 내가 조금만 짚어주면 알아들을 수 있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얘들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왔을 거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특히나 초반부에는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되게 빠르게 지나가요. 모든 것들이. 이 스피디함 속에서 초반에 길을 잃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가시는 게 영화를 재밌게 몰입해서 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미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길이도 다양하고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골라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심창민님 채널에 올라온 궤도님이 설명해주신 이 영화 홍보 영상이 있어요. 꽤 길이가 되긴 하지만 그거 딱 보고 가니까 정말로 많은 게 이해되고 재밌게 보였어요. 맥락도 이해되고 인물도 이해되고 심리도 이해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상 추천드리고요. 뭐 더 좋은 영상이 있었다? 또 그거 주변 분들에게 영업해서 같이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포인트까지만 짚을게요. 저 침착맨 영상까지 다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영화 가서 보면 될까요? 잠깐! 요거 하나!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이해해야 되는 역사적 이야기들 요걸 다루는 거는 침착맨님 채널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많아요. 근데 그것만 알고 가시면 어떤 포인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는 어떤 부분은 흑백으로 진행되고 어떤 부분은 컬러로 진행돼요. 심지어 각 효과를 이루는 이름도 초반에 등장합니다. 흑백일 때 어떤 딱 부제목 같은 게 나오고요. 컬러일 때도 부제목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 부제목은 전체를 다 보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등장하고요. 심지어 등장할 때도 흔히 우리가 영화 볼 때 느껴지는 챕터 구성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 효과에서 다음 효과가 달 때까지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요. 뭐야? 챕터가 뭐 이렇게 빨리 끝나? 그럼 지금부터 영화 끝날 때까지는 계속 챕터 2라는 얘기야? 막 이렇게 헷갈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건 요 두 가지 효과를 명명하기 위함일 뿐이다. 챕터 아니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 왜 지었느냐? 왜 흑백이고 칼라냐? 여러분이 영화에서 흑백으로 보시는 화면은 영화 속 주인공인 오펜하이머의 바깥 세상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과 오펜하이머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관점이 담겨 있는 삶의 시선과 사건과 팩트 위주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칼라로 나오는 장면들은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의 주관적인 감정과 심리, 관점, 기억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화면이다.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영화를 보실 때 빠르게 많은 걸 흡수하면서 영화의 연출적 재미까지 같이 챙겨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오펜하이머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 간단하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오펜하이머 나에게 맞는 영화인가 아닌 영화인가, 보러 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보러 갈 것인가, 혼란스러웠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지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